병력법 2권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 1권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죠. 17세 되면 병력 준비역에 편입돼 가지고 18세가 되면은 이제 병력 준비역이 되죠. 이때부터 현역병 지원도 가능하고 예비군 지원도 가능했습니다. 그 19세가 되면 이제 병력 판정 검사를 받고 그 병력 처분에 따라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거. 그 네 가지 있었죠. 현역병을 복무하는 게 뭐 있었어요?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승성근무예비역. 요 네 가지죠. 전환복무자에는 의무 경찰대원, 의무 소방원. 그래서 총 현역병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것이 5가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보충력 복무가 9가지 있었죠. 이런 것들 전시 걸려요. 이 현역병 복무하고 보충력 복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2권에서는, 1권에서는 이제 병력 준비역, 판정검사, 현역병 5가지, 보충력 복무 9가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가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규정을 알아봤죠. 그 병력부 2권에는 6장의 병력 동원 소집 등 의무 부과, 그 병력 동원 소집,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전시 근로 소집, 군사 교육 소집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7장에 가면은 학생 군사 교육이죠. ROTC, RNTC, 그리고 의무장교 등 병력 편입. 우리 군에 들어오는 의무장교, 법무장교, 수의장교 이런 친구들의 병력 편입. 그 8장에 가면은 병력 의무 연기 및 감면. 병력 의무는 그 19세 병력 판정 검사를 받으면은 20세부터는 병력 의무 시작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 의무 복무, 그 병력 의무를 연기시켜 주죠. 그 다음에 가사사정. 그 집안이 본인 아니면 생계주기 곤란하다고 하면 이런 요원들에 대해서는 전시근로 편입을 시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죠. 그 다음에 병력 처분 변경. 이런 것들이 8장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력 처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병력 판정 검사를 받고 나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다, 보충력 소집 대상자 딱 정해졌는데 그 정해진 다음에 어떤 질병이나 심신장애 장애로 인해 가지고 병력 처분을 변경해야 할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것들에 생겼을 때 병력 처분 변경에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9장에 들어가면 병력 의무자 거주지 이동, 국외 여행에 관련된 규정이. 10장에 들어가면 병력 의무 종료는 언제부터 한다. 종료는 몇 살부터는 병력 의무 종료다 하는 게 나와요. 병력 의무 종료 보면 이제 우리 간부 같은 경우는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잖아요. 연령 정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병사들은 40세까지죠. 40세 12월 31일까지 한번 이제 병력 의무가 종료돼 가지고 간부는 퇴역, 병사들 면역이 됩니다. 이것이 전시가 되면 45세로 늘어나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고 11장에 되면 병력 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보장이에요. 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준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병무행정, 13장에 들어가면 전시특례. 평상시하고 전시하고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전시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에 가면은 우리 병력부 전체를 통해서 해야 될 것들, 하여야 할 강제 조항들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주는가 하는 벌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법률 중에서 가장 벌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벌칙 조항이 가장 많은 것이 이 병력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도 이러한 목차 위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놓고 요 장절별로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지식을 정리를 해두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공부하기도 좋고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착착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면은 본고사 필기시험 볼 때 쉽게 정답을 찾아 나올 수 있는 사고 과정이 생깁니다. 이 순서는 알아봤으니까 생략하고, 자, 그러면 6장부터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1쪽입니다. 병력 동원 소집 등 의무 부과. 요 1절을 보면은 병력 동원 소집에 관련된 거죠. 자, 우선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겠습니다. 6장에 병력 동원 소집에 대해서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9쪽 한 표 보세요. 그 8쪽까지 이제 병력 동원 소집에 대해서고 9쪽부터는 병력 동원 훈련 소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병력 동원 소집이냐, 병력 동원 훈련 소집이냐 확실히 구분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훈련 소집에 대한 규정이 15쪽까지 있죠. 16쪽에 들어가면 전시 근로 소집이 있습니다. 이 전시 근로 소집은 병력 동원 소집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전시 근로 소집은 병력 동원 소집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만 병력 동원 소집을 전시 근로 소집으로 용어만 바꿔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은 맥락으로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주면은 한꺼번에 두 가지,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시 근로 소집 대상에서 16쪽, 그 다음 17쪽, 18쪽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전시 근로 소집은 전시 근로 소집이냐, 전시 근로 소집 점검이냐, 이걸 구분해야 돼요. 전시 근로 소집이라고 하는 것은 병력 동원 소집과 같습니다. 전시 근로 소집 점검은 병력 동원 훈련 소집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병력 동원 소집을 공부하면서 병력 동원 소집을 공부하면서 병력 동원 훈련 소집하고 전시 근로 소집하고 전시 근로 소집 점검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나가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 1쪽 병력 동원 소집부터 보겠습니다. 병력 동원 소집 대상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병력 동원 소집은 전시, 사변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전사비죠.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서 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고사 1호, 2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는 언제? 전사비. 무엇을 위해서? 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하여. 어떤 사람? 요 3명. 예비역, 군사 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정. 법 66조에 따라 보충력에 편입된 사람. 법 66조라고 하는 것은 장교나 부사관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거나 결격사유에 이 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람들이요. 이런 데 해당되면 그 보충력에 편입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그 처벌을 받고 보충력에 편입된 장준부 이런 친구들도 병력 동원 소집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예비역 요 세 사람이 병력 동원 소집 대상이다. 병력 동원 소집 대상인데 이 전원이 병력 동원 소집 대상이지만은 어떻게 병력 동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병력 동원 대상자 중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력 동원 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병력 동원 계획. 병력 동원 계획을 누가 시작하느냐? 병력 동원 계획을 각군 참모총장이 시작합니다. 각군 참모총장이 매년 7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병력 동원 운용 계획서를 해서 요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습니다. 요 병력 동원 운용 계획에 포함되는 것들은 요거예요. 그 다음에 금년도 같으면 이제 24년도 걸 보는 거죠. 다음에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의 입영 부대별
계급별, 병가별, 군사특기별 필요 인원 및 동원 시기 이것이 기재된 운용계획서를 장관 승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7월 30일까지. 이거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은 총장인데 이걸 병력동 운용계획서를 받으면은 요 8월 31일 한 달이죠. 8월 31일까지 요 내용을 병장과 각군 총장한테 송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걸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 소집계획서를 작성해요. 소집계획서를 작성해서 장관으로 받은 운용계획서 이걸 같이 함께 지병장인데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장관 승인 받은 운용계획서를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뭐 하느냐? 이것을 이병부대장인데 보냅니다. 언제까지? 9월 15일까지. 그러니까 병장은 9월 15일까지 두 가지를 지병장에 보내주죠. 소집계획서와 운용계획서를 9월 15일까지 지병장에 보내줍니다. 반면에 총장은 병력동원 운용계획서를 이병부대장인데 9월 15일까지 보내줘. 그럼 요 받은 이병부대장은 부대별 동원 소유표, 우리 부대는 병력 동원 인원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동원 소유표를 요 지병장인데 매년 9월 30일까지 송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병장은 병력 동원 소집 운영 계획서하고 병력 동원 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 병력 동원 집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매년 11월 30일까지 병장인데 보고하고 수인군 부대장인데 송부를 해줍니다. 그 수인군 부대장인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병부대장과 수인군 체크 잘해야 됩니다. 이병부대장이냐 수인군 부대장이냐 잘 체크해야지. 그래서 요 사람하고 날짜 요거 잘 체크를 하세요. 수인군 부대 송부를 해줍니다. 자, 여기 이제 병력 동원 계획이에요. 그러면 병력 동원 계획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누구에게 보내주느냐, 무엇에 포함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제일 먼저 공부할 것은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누구에게 통보하고 승인받느냐. 이것은 누구나 외워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계획서가 이거잖아요. 병력동원 운영계획서. 이것은 누가 만듭니까? 그건 총장이 만들죠. 그 병력동원 소집계획서는 누가 만들어요? 병무청장이 작성하죠. 그리고 부대별 동원 소유표는 누가 합니까? 이병부대장이 합니다. 그 병력동원 소집 집행계획서는 누가 해요? 지방병무청장이 하죠.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작성해서 누구인데 송부해 주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세요. 그래서 병력 동원 계획인지 병력 동원 훈련 계획인지 잘 구분하면서 하세요. 자, 여기서는 보면은 언제까지 보낸다. 7월 31일, 8월 31일, 9월 15일, 9월 31일, 매년 11월 30일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병력 동원 계획을 변경했을 때 그 변경했을 때는 언제까지 준다는 말이 없죠.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병력동원 훈련 계획에 들어가면은 요 날짜도 나오지만은 그 병력동원 훈련 운영 계획서를 변경했을 때는 변경일 60일 전, 40일 전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거하고 구분 잘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변경 계획에 대한 수정을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은 없다. 요거 최초 이제 계획 수립만 계획이나 각종 계획 수립하는 거 요것만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병력 동원 계획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병 부대장인데 주느냐 수임군 부대장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예비군법 시행령이죠. 이 병력법에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비군법 시행령입니다. 자, 이런 절차를 한번 그려보세요. 총장이 운영계획서 7월 30일 장관대 주면 장관은 8월 30일까지 오서 두 사람 대주고 병장은 지병장인데 소집 및 운영계획 2개 보내주죠. 각군 참모총장은 이병부장 운영계획서를 보내준다.
그러면 이병 부대장은 9월 30일에 동원 소유표를 지병장에 준다. 지병장은 11월 30일까지 소집 집행계획서를 해서 병장인데 보고하고 취임장인데 송부해준다. 이렇게 한 번만 딱 그려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버리죠. 자, 이런 계획에 의해서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지정은 누가 하느냐? 지방병무청장은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 이병 부대별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는 거예요. 아까 이병 부대장이 병력 동원 소요표를 준다고 했죠, 그죠? 부대별 동원 소요표를 지병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병 부대별 병력 동원 소요표를 보고 이병 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지방병무청장이 한다는 거예요. 이 지정 등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하느냐? 지방병무청장이 병력 동원 소집을 지정하려는 경우는 지역별로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 병과 군사 특기 요것 등 이병 부대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해서 지정합니다. 계급, 병과 군사 특기입니다. 이런 것을 외워두세요. 지역별 단위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의 역종별 지정 순서, 지정 범위 이것은 병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종별은 건 뭐였어요? 예비역을 먼저 할 거냐? 예비역하고 보충역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은 예비역 1, 4년차까지만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을 하죠. 그 5년차, 6년차 보충역은 언제 하느냐? 얘들은 병력 동원 미지정 소대로 편성을 해서 나중에 그 전선의 상황에 따라서 전쟁 상황에 따라서 손실 보충이 많이 생기면은 이제 예비역을 먼저 했다가 손실 보충자가 많이 생기면은 예비역 7, 8년 차, 뭐 5년 차, 6년 차 보충역까지 이제 하게 되죠. 그 여기는 지역별이고 여기는 역정별이에요. 지역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력 동원 소집은 최소의 작전 반응 시간을 고려해죠. 1사단에 병력 동원되는 사람을 갖다 저 경남 지역에 있는 요원을 동원 지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력 동원되는데 몇 시간 걸려버리죠. 그래서 1사단 지역에 병력 동원 소집되는 것은 1사단 그 주변에 있는 강탄연의 1사단 사령부인데 거기 있는 자원으로 지정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거기 있는 자원으로 전부 다 동원 소요를 다 충족을 못하니 그다음 어디로 오겠어요? 서울로 오죠. 그 서울로 오더라도 1사단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청에 있는 자원으로 해주이죠. 그래서 이 지역별은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역종별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지정을 하되 지역별 지정하되 그럼 지역에는 예비역도 있고 보충역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누굴 먼저 할 거냐? 그것은 예비역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런 것들 병장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과 역종별과 서로 위치 바꿔가지고 출제가 가끔 됩니다. 시행 규칙 67조 대상자 지정. 지병장이 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이병 부대장과 협의해가지고 동원 보직도 부여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예비군 편성 카드 보면은 그 동원 보직이 다 돼 있어요. 홍길동은 뭐 보병 몇 사단, 몇 년대, 몇 중대, 몇 소대, 몇 분대, 몇 번 소총수 이렇게 딱까지 부여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 부여를 할 수 있는데 오늘 할 때는 지병장이 이병 부대장과 협의해서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여하에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부여할 수 있다. 지병장 95조에 따라서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 한 경우는 이병 부대별로 병력 동원 소집자 명부를 작성해서 보관합니다. 병력 동원 소집자 명부를 작성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 병력 동원 소집자 명부를 매년 12월 15일까지 이병 부대장 및 예비군 부대장인데 정보통신망을 여기 전송을 해줍니다. 자, 아까 병력 동원 계획은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인군 부대장인데 송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인군 부대장인데
병력 동원 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수임군 부대장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병 부대장 및 예비군 부대장인데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한다. 이렇게 되죠.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병 부대장 및 예비군 부대장인데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전송한다. 이것은 뭐 팩스로 전송한다든지 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뭐 등결폰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 지정된 동원 예비군 중에서 이사도 가고 뭐 거주지도 옮기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신상 변동이 생겨버리면 그 대체 지정을 해야죠. 그 대체 지정에 대한 규정이. 대체 지정할 때도 항상 뭘 고르냐? 계급, 병과, 군사 특기. 이것이 같은 사람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같은 사람이 없을 때는 유사한 사람으로 새로 지정한다. 그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이병부대장, 예비군부대장. 아까 여기 이병부대장, 예비군부대장이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했기 때문에 대체 지정 자원들도 이 사람들한테 보내줘야죠. 보내야 돼. 그리고 지병장은 매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병력동원 소집 지정 현황서. 지정 현황서를 10월 20일까지 병장인데 제출한다. 병력 동원 소집자 명부는 매년 12월 15일까지 이병 부대장 및 예비군 부대장인데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한다고 그랬죠. 반면에 대체 지정한 병력 동원 소집 지정 현황서를 9월 30일까지 작성해서 병장인데 제출한다. 병장인데 10월 20일까지. 자, 요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동원 단계를 많이 하죠. 동원 단계 나오는데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세요. 요 병력 및 전시 근로 소집 있고 인력 및 물자 동원했는데 우리가 1년 단위로 가지고 1단계부터 12단계로 구분합니다. 12단계. 병력 및 전시 근로 소집은 1단계 및 3단계, 요걸 긴급 단계로 그래요. 긴급 단계. 그 나머지 요것은 지속 단계죠. 지속 단계. 지속 단계. 그러면 우리가 병력 동원 훈련은 대상이 누구냐면 요 사람들. 긴급 단계 플러스 지속 4단계. 요 사람들을 요 사람들로 해서 그 정상설 부대 동원 지행자 요 사람들을 소집해 가지고 동원 훈련을 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병력 동원 후순위 조정이라는 말을 쓰죠. 후순위 조정이라는 말을 뭐냐? 이 앞에 1, 2단계 하는 것이 아니고 1, 2단계, 1, 2, 3단계 여기에 요 단계 병력 동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요 사람은 지역 방위를 위한 예비군 소대장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요 1, 2, 3단계 긴급 단계 동원 지정 대상자를 하더라도 이 사람 뒤로 미뤄주는 거예요. 이것이 후순위 지정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후순위 지정, 뭐 후순위 지정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령에서도 또 후순위라는 말이 나오시죠. 예비군 중대, 예비군 부대의 주요 지역 예비군 부대 주요 지휘자 임명할 때는 우선 후순위 지정을 지병장과 협조를 하고 조치를 받아야 되죠. 그때 후순위는 말이 바로 이거다. 요 순위를 1단계, 2단계 뒤로 미루죠. 자,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만이 그 예비군법, 그다음에 예비군법 아니고 병력 예비군 훈련, 그다음에 병력 동원 훈련, 병력 동원 소집 이런 이해할 때 좀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 후순위 나오죠. 자, 법 67조 병력 동원 소집 또는 전식으로서 순위 후순위 조정.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순위를 저 뒤로 미뤄주는 거예요. 후순위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지병장이 병력 동원 소집이나 전시 근로 소집 대상자로서 전시 국가 동원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
이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령으로 정하는, 대령으로 정하고 있죠.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다는. 세부적인 후순위 조정 대상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거죠. 그 고용주는 고용주에는 인사를 관리하는 담당자도 포함입니다. 포함 제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포함입니다. 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이 해직했어요. 보직이 변경이 돼서 이럴 때는 그 제외된 경우는 14일 이내에 관직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후손이 지정됐던 사람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긴급단계나 이 대상이 되면 긴급단계 대상으로 지정이 돼 줘야 되는 거죠. 초기 단계 긴급단계 지정되느냐 후손이 지정되느냐 하는 것은 전시되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긴급단계에 동원돼 가지고 전선을 투입되면 그만큼 위험하죠. 그런데 후손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위험 부담이 좀 리스크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후순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또 후순위 지정됐던 것을 그 보직빙령 이렇게 됐을 때 보고하지 않으면 이것도 처벌 대상이 돼요. 후순위 조정은 이렇게 합니다. 후순위 조정을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런 것들 암기를 해두세요. 전시 동원 의무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 뭐 국무원, 뭐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군무원 나오죠. 공무원이냐, 군무원이냐, 근무원이냐 체크를 하세요. 예. 공무원, 군무원, 주한 외국 공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필수 요원. 이 공간입니다. 외국군 부대 그러면 안 되죠. 공간입니다. 외국 공간이냐, 외국군 부대냐 이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 필수 요원. 그 밖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전쟁 수행 또는 지원에 관련된 업체 필요요. 이런 사람들은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도 공무원이고 군무원이고 이거는 사람 중 필수 요원이죠. 그러니까 주한 외국 공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주한 외국 공간에 재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필수 요원만 후순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 필수 요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전쟁 수행이나 지원에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 있는 필수요원, 필수요원이 생겼다면 다 틀립니다. 공무원, 군무원, 외국 공간, 필수요원, 필수요원, 필수요원.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자,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이 소속기관이나 업체장, 신상 변동이 됐을 때는 그 퇴직이나 보직 변경 날짜 및 사유를 명시한 신상 변동 통보를 관지에게 제출하라. 그 제출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14일 이내에 통보도 되죠.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군 필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지병장은 후순위 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지병장인데 있는 거예요. 지금 전선이 국가가 위기 상황인데 뭐 후순위 조정해가지고 후방에서 업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군 필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지병장이. 취소한 경우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장인데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지정 신청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병장이 정합니다. 병력 동원 소집. 자, 이렇게 해서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가 지정되었으면 그 병력 동원 소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집은 누가 언제 하느냐. 지병장이 전사비 이때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 병력 동원 소집을 한다. 전사비 때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죠. 그것도 용어를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 병력 동원 소집을 한다 하면 틀리죠. X죠.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가 아니고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죠. 한다. 그 병장은 전시, 사변 등 긴급한 사태 대비해서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 동원 소집 통지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지금 다 미리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송달하고 있기 때문에 병력 동원 소집 통지서를 7일 전에 통보를 한다 이런 말로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기간이 없어요. 미리 통보를 송달합니다. 이 경우 병력 동원 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장이 신텔라,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해야 돼요. 이게 왜 장소가 빠졌느냐? 아까 병력 동원 소집 지정할 때 보직까지도 입영부대장과 협조해서 동원 보직까지도 부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편성 카드에 보면은 예비군 편성 카드에 보면 몇 중대, 몇 년대, 몇 중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일시만 그 일시만 공부해요. 이것도 뭐 일시면 장소 그럼 틀립니다. 병장이죠. 병장이 신텔라 공고 일시에 입영해야 한다. 그래서 시행령 96조 보면 소집통 송달해가지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 소집을 하는 경우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날짜가 없죠? 날짜가 없습니다. 병력동원 훈련 소집 같은 경우는 7일 전이죠. 여기 날짜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뭐 병력 이것을 또 용어를 이렇게 바꿔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6조 1항에 따라 병력동원 소집을 하는 경우는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를 7일 전에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고. 그러면 이 문장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죠. 법리상, 규정상 틀린 거죠. 이게 들어가면, 날짜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미리 송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미리 송달할 수 있다. 미리 송달할 때 이 규정에서 매년 병력 동원 소집 지정이 되면은 매년 12월 말 내지 1월 중순까지 1월 달에는 다 개인인데 통보를 다 병력 동원 소집 통지 다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교부되다 보니까 신텔라로 일시 안에 입영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규칙 70조. 이거는 좀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전시나 사병 등 병력 동원 소집을 했을 때 공고는 어떻게 하느냐? 공고는 병장이 하는 게 공고 방법이 있고 지병장이 하는 게 있습니다. 병장은 뭘 하느냐? 46조 2항에 보면 신텔라로 공간 일시를 공간다 그러죠. 그 신텔라로 공간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병력 동원령 선포 일시, 입영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요 세 가지가 포함해가지고 1개 이상 신텔라로 2차례 이상 공고. 1개 이상 신텔라로 2차례 이상 공고해요. 이때는 선포 일시, 입영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장수, 그 필요한 사항이죠. 이 장수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신텔라로 하는 것이 병력법에 세 군데 나와요. 이 전시 특례를 한다고 하는 공고할 때도 신텔라를 하고, 전시 특례일 때 병력 의무부가 통지서를 그때는 뭐 우편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도 신텔라로 하는 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갈 때 조문에서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텔라 하는 것이 세 군데 나오거나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공부하기 쉽죠. 자, 병장은 이렇게 신텔라로 1기 이상 신텔라로 2차례 이상 공고를 할 때 세 가지를 포함하는데, 지병장은 1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시, 군, 구, 그 밖에 그 출장소의 장, 회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리동 단위로 개시판, 유계, 유선반, 반상회, 유계 반
무슨 방송, 게시판, 반상회 를 통해서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에게 알려야 돼. 이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입니다. 여기 시라고 하는 것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 출장소의 장과 협조해서 리동입니다. 리동. 리동. 읍면동 그러면 안 됩니다. 리동. 동입니다. 리통 그래도 안 되죠. 통이 아니죠. 리통이 아니고 리동입니다. 동.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로서 우선 소집을 원하는 사람. 내가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인데 저 뒤에 있는데 나 빨리 좀 가서 국가를 위해서 전선에 투입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우선 병력 동원 소집 원서를 지병장인데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병장이 정합니다. 자, 병력 동원 소집을 하게 되면은 입영 사무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그래서 입영부대장은 지방 병무청장과 협의해서 인도 인접지를 선정하여 병력 동원 소집에 의해서 입영할 사람을 인도 인접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입영 사무소를 합니다. 여기 이제 입영 부대장은 지병장과 협의해서 하는 거죠. 우리 현역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요? 병장이나 입영 부대장 이렇게 나오시죠. 입영 부대가 아닌 지역에서 인도인접 사무소를 할 때는 지병장이 입영 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는 병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입영 부대장은 입영 부대장이 추가되는 거예요. 입영 부대장인 지병장과 협의해서 인도 인접할 수 있는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때 입영할 사람의 인도 인접지가 입영 부대가 아닌 경우 이때는 해당 지병장이 입영 사무소를 설치한다. 이 업무에 대한 처리는 각군 중장과 협의하여 병장이 정합니다. 뭐 병장이 협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병장 각군 참모총장과 협의해서 병장이 정한다. 병장이 주가 되는 거죠. 자, 규칙 71조. 입영하는 사람은 전역정, 중등증 및 병력 동원 소집 통지서를 입영사무소에서 인도관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병장은 인도인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장인데 보고하고 입영으로부터 3일 이내에 현황서를 병장인데 제출해야 됩니다. 인도인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병장인데 보고하는 것은 현역병, 입영도 똑같이 했죠. 했지만은 요거는 틀리죠. 종합해가지고 보고하는 거. 현역병 같은 경우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해주는데 병력 동원 소집은 좀 급한 전사비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긴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체 없이 입영으로부터 3일 이내란 말이 나오고 현황서를 병장한테 제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영이 되면은 입영 부대장은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2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가 아니고 2일 이내 신체 검사합니다. 그래서 입영 부대장은 이 입영 신체 검사죠. 입영 신체 검사 결과 병력 동원 소집에 적합하지 않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 15일 이상 치유 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 등급 또는 치유 기간을 명시해 기가를 시킬 수 있다. 기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가를 시키면은 지병장은 기가한 사람으로서 신체 등급이 명시돼 가지고 기가했다. 그러면 신체 등급 명시된 사람 중에서 병력 동원 소집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체 등급이 6급이다. 그러면 뭐 복무를 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뭐 보충력 전시걸로 병력 면제 처분합니다. 뭐 5급이면 전시걸로 포함시켜줘야죠. 그런데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그 치유기간이 지나면은 재소집하거나 재검사할 수 있어요.
이때 병력 동원 소집, 입영 신체 검사 등에 대해서는 우리 일본에서 현역병 입영 신체 검사 규정 배웠죠. 그것을 준용합니다. 이때 용어만 현역 편입 대상자를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로 바꿔주면 돼요. 자, 지방병무청장은 요 키가 된 사람으로서 신체 등급이 명시됐으면 신체 등급에 따라 병력 처분해주면 돼요.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병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소집하거나 재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병장이 정합니다. 지병장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영부대장이냐 지방병무청장이냐 병무청장이냐 이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두세요. 사람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영된 사람들 복무를 시작하잖아요. 복무를 하면은 병력 동원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 복무를 어떻게 할 거냐? 병력 동원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병력 동원 소집하는 그 전투 편성이 그 현역병에 같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현역과 같이 하는 거예요. 입영한 사람의 소집 해제에 대해서는 대령으로 정해요. 대령으로 정하고 있죠. 대통령령, 시행령 99조 해제. 이 세 가지일 때 해제합니다. 자, 여기서도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요 말도 잘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이것이 현역병과 같이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력 동원 소집자는 장교도 있고 부사관도 있고 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역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병사는 현역병하고 현역 장교는 동원된 장교는 현역 장교처럼 부사관은 현역 부사관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역과 같이 현역병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복무와 처우입니다. 우리 상근 예비역에서는 공부할 때 얘기했죠. 현역병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었고 병력 동원 훈련에 들어가면 현역에 준하여 복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관계도 복무와 처우를 현역과 같이 한다. 이런 내용도 뒤에서 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지만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 동원 소집이 된 사람을 해제할 때 누가 하냐? 국방부 장관은 다음 같고 1호, 2호, 3호죠. 이 세 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그 병력 동원 소집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그럼 각군 참모총장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장인데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관이 갖고 있지만은 그 장관이 총장으로 하여금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장인데도 위임할 수가 있다. 언제 해제하느냐? 전시 사변이 끝난 경우,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때 해제를 한다는 거예요. 해제하는 것도 잘 암기를 해두세요. 나중에 보면 이제 병력 동원 훈련 소집 해제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 군사 교육 소집 해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하고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한꺼번에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좀 이렇게 하면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해놓으면은 이제 우리 두뇌의 특성상 이 참 연기를 잘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혼돈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딱딱 정리해서 같은 거나 유사한 것들은 이렇게 같이 정리해놓으면 헷갈릴 확률이 금방 줄어들죠. 그 헷갈릴 확률이 줄어드는 만큼 본고시에서 필기시험 볼 때 실수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필기시험에서 실수로 인해서 틀리는 것이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개 정도 차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한 15개 정도 차이 나요. 실수해가지고. 그러면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겨우 합격하거나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불합격돼요. 반면에 그날 컨디션이 잘 좋고 지식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시험 문제지가 눈에 푹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해요. 근데 그 초과해서 발휘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면 1번 문제에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안 나가지고 그걸 통과를 시켜줘요. 근데 2번, 3번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까 1번 문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상법에 의해서. 그럼 다시 1번의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컨디션은 그날 100% 이상을 발휘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업무하다 보면 야, 밑에 부하들 이름, 걔 이름 뭐지? 갑자기 물어보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안 나다가도 다른 거 뭐 하다 보면 번뜩 생각이 안 났던 그렇게 생각을 해도 기억을 더듬어 생각하지 않던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탁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시험 볼 때 나와요.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지식 정리를 잘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을 잘 훈련을 시켜놔야 돼요. 공부할 때는 이렇게 유상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도 최소화하고 기억이 빨리빨리 나타나는 그저 시험 답안지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병력 동원 훈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10분간 휴식하고 12시부터 하겠습니다. 자, 10분 휴식하세요.